선생님, 저 다신 일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며칠 전 67세 박기성 씨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퇴직한 교사이신 박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잇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셨다고 하더군요. 뱃살도 빼고 식스팩도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이었다죠. 그런데 한 달 만에 허리 디스크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목소리엔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라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동하셨나요? 박 씨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서 머리를 무릎에 닿게 하려고 힘껏 일으켰는데요. 바로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왜 수술대에 올랐는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정형외과에서 일해온 정우남입니다. 30년 넘게 무수히 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 박기성 씨 같은 경우를 정말 자주 접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시는 분들 말이에요.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60대 이후에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340kg에 달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척추에 대한 공격이에요. 박 씨처럼 잘못된 운동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잘못된 운동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작년 한 해만 해도 2,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좋다고 하니까 텔레비전에서 봤으니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셨다는 겁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똑같은 운동을 하면서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운동 때문에 수술대에 오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기성 씨는 다행히 수술 후 재활을 잘 받으셔서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전 그냥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인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복근 운동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60대 이후에는 독이 되는 운동입니다. 목과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서 올라오는 동작이 척추 사이의 디스크를 압박해서 터뜨리거든요. 속이 부풀다 못해 터지는 공처럼 말이죠. 그럼 복근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박 씨에게도 알려드린 방법이 있어요. 바로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팔과 다리를 교차로 천천히 내리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엉덩이 들어 올리기. 이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들은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근과 허리 근육을 골고루 강화시켜 줍니다. 박 씨도 지금은 이 운동들로 건강을 되찾고 계세요. 근육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당신의 등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복근보다 속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척추가 더 소중하거든요. 아이고, 목이 뻐근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괜찮죠? 70세 김선옥 어르신이 제 앞에서 목을 빙글빙글 돌리시며 물어보셨어요. 뜨개질을 즐기시는 분이라 어깨와 목이 자주 뻐근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목 돌리기 운동을 매일 하고 계셨다죠. 시원해서 하루에 서너 번은 꼭 해요. 하시면서 다시 목을 뒤로 젖히며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김 어르신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목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팔이 저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죠. 검사 결과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었어요. 김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목만 돌렸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저는 김 어르신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어르신, 목을 뒤로 젖히거나 돌리는 동작은
신경과 혈류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목뼈와 목뼈 사이가 좁아져 있어서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신경이 눌릴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몸이 작은 무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목 돌리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깨가 뭉치고 목이 뻐근하니까 자연스럽게 돌리고 싶어지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입니다. 목을 원형으로 돌리는 동작은 경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해서 디스크를 손상시키고 목 혈관을 압박해서 뇌혈류까지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목 돌리기를 하다가 현기증이나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김 어르신도 처음엔 가벼운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목을 돌리고 나면 잠깐 핑 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혈액순환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혈액순환이 아니라 뇌혈류 장애의 신호였던 거죠. 그럼 목이 뻐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어르신께도 알려드린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방향별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돌리는 대신 한 방향으로 15초간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먼저 오른손을 머리 왼쪽에 올리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당겨주세요. 15초 유지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앞뒤로도 마찬가지예요.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고 15초, 그 다음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15초. 절대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힘의 강도입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당겨주세요.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해야 해요. 그리고 호흡도 함께 맞춰주시면 더 좋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김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운동이 되나요? 별로 시원하지도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시원한 느낌보다 안전한 게 더 중요합니다. 목신경이 한번 손상되면 평생 고생하게 되거든요. 김 어르신도 이제는 목 돌리기 대신 방향별 스트레칭만 하고 계세요. 뻐근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정말 자주 보거든요. 목 돌리기만큼 위험한 운동도 드물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목뼈가 약해져 있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다행히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팔저림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진작 선생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후회하고 계시죠. 한번 손상된 신경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몸이 주는 신호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목이 뻐근하다고 함부로 돌리지 마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하체는 남자의 자존심이지. 나는 아직 청춘이야. 인천에 사시는 74세 김태준 어르신이 헬스장에서 레그프레스 기계 앞에 앉으며 외치셨어요. 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신 김 어르신은 특히 하체 운동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젊은 놈들보다 더 많이 들어야지. 하면서 매일 레그프레스로 200kg씩 들어 올리셨다죠. 처음엔 정말 대단하셨어요. 헬스장 사람들도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며 박수를 쳐드렸고 김 어르신은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평소처럼 레그프레스를 하던 중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김 어르신이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무릎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었습니다. 무릎 안쪽에 연골이 찢어진 거죠. 김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 무게를 들었는데요. 제가 김 어르신께 설명해 드렸어요.
90도 이상 무릎을 굽히면서 과도한 무게를 견디는 건 슬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공식과 같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연골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찢어질 수 있거든요. 레그 프레스는 무릎을 깊게 굽혔다가 무거운 중량을 밀어내는 운동인데 이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7배에서 8, 8배까지 올라갑니다. 김 어르신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고 보니 운동할 때마다 무릎이 좀 아팠는데 그냥 근육이 생기는 과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아픔은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연골이 달아가는 신호였던 거죠. 예전 같으면 멀쩡했을 일이 지금은 큰 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뿐만 아니라 스쿼트도 마찬가지예요. 깊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무거운 바벨을 쥐고 하는 운동은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위험합니다. 무릎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들처럼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하체는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김 어르신께도 알려드린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체어 스쿼트입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은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고 천천히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앉을 때는 천천히 엉덩이부터 의자에 닿게 하고 일어날 때도 천천히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는 거죠. 이 운동의 장점은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중만 사용하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처음엔 하루에 10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김 어르신도 지금은 이 운동으로 하체 근력을 안전하게 키우고 계세요. 또 다른 좋은 운동은 벽에 등을 대고 하는 월 스쿼트예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데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수술 후 재활을 열심히 받으셨지만 여전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 따라하려고 무리했던 게 후회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하체 근력이 중요한 건 맞지만 자신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에서 보면 김 어르신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20대, 30대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량도 줄어들고 관절도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같은 강도로 운동하면 당연히 다치게 되는 거죠. 무게를 들기 전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몸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하체 운동은 무거운 중량이 아니라 꾸준함이 답입니다. 이거 척추에 좋다고 하던데요. 매일 하세요. 울산에 사시는 69세 이영구 어르신의 아들이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드렸어요. 허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시니까 효도 선물로 준비한 거였죠. 이 어르신은 정말 성실하게 매일 아침 거꾸리를 하셨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니까 척추가 쭉쭉 펴지는 느낌이야. 이거 정말 좋네. 하시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분씩 거꾸로 매달리셨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좀 나아진 것 같고 혈액순환도 되는 느낌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눈이 좀 침침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시면서도 계속 거꾸리를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어르신이 다급하게 저희 병원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보이고 머리가 아파요. 이게 뭔가요?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급히 안과 검사를 받아보니 진단명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었어요.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시신경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전 그냥 거꾸리만 했는데요. 이게 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꾸리 운동은 안압과 내압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켜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위험하거든요.
거꾸로 매달리면 중력 때문에 머리로 피가 몰립니다. 젊은 시절엔 우리 몸이 알아서 회복해줬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혈관이 경직되고 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꾸리를 하면 눈 안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풍선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영구 어르신의 경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응급치료를 받으셨지만 이미 시야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어요. 아들이 좋다고 사준 건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거꾸리뿐만 아니라 물구나무서기, 브릿지 자세처럼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로 가는 모든 운동이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척추를 이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르신께도 알려드린 안전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워서 만세 자세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살짝 벌려서 온몸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꾸리와 비슷한 척추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 낙타 스트레칭이에요.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반대로 배를 아래로 내리면서 가슴을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죠. 이 운동은 척추의 모든 마디를 부드럽게 움직여줘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 가슴 당기기예요.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30초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늘려줘서 요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영구 어르신은 지금 이런 안전한 운동들로 척추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거꾸리만큼 시원한 느낌은 없지만 눈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시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손상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거꾸리 운동기구를 파는 곳에서는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척추가 펴진다고 광고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 외래 기록지에는 거꾸리로 인한 문제를 겪으신 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뇌출혈까지 생기셨거든요. 시원한 느낌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척추가 중요한 건 맞지만 시야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명은 단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번 생에 꼭 마라톤 완주를 해보고 싶어요. 부산에 사시는 66세 김남철 어르신이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시다가 퇴직 후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었죠. 젊을 때 못 해본 걸 이제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 버킷리스트 1번이거든요.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김 어르신은 마라톤 준비를 위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000m도 못 뛰셨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가며 한 달 만에 5km까지 뛸 수 있게 되셨어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시며 자신감이 생기셨죠. 주변 사람들도 대단하시네요 하며 응원해 주셨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평소보다 좀 더 열심히 뛰셨대요. 오늘은 10km에 도전해 볼까? 하시며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7km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잠깐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시며 벤치에 앉으셨는데 곧바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운동하던 분이 발견해서 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셨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 어르신의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즉시 응급수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드렸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수술 후 김 어르신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전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평소에 가슴이 아프거나 그런 적도 없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어르신 60대 이후에는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서 격한 달리기가 심장과 관절에 이중 폭격을 가합니다. 특히 평소 운동량보다 갑자기 강도를 높이면 심장이 견디지 못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져요.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적이어서 운동할 때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경직되어 있어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쉽게 풀어보면 오래된 수도관에 갑자기 물을 확 트는 상황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 평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관상동맥에 보이지 않는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이미 좁아진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건강검진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셨지만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관상동맥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럼 심폐기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어르신께도 알려드린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빨리 걷기입니다. 달리기보다 강도는 낮지만 꾸준히 하면 심폐기능 향상에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인터벌 걷기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인터벌 걷기는 3분간 편안한 속도로 걷다가 1분간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심폐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퇴원 후 이 방법으로 운동하고 계세요. 처음엔 이게 운동이 되나요? 시시한데요? 하셨지만 석 달 후에는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무엇보다 가슴 답답함이나 숨 가쁨 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마음도 편하다고 하세요. 또 다른 좋은 운동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김 어르신도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 가신다고 해요. 마라톤에 대한 꿈은 포기하셨지만 대신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어요.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예요. 손자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싶거든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김남철 어르신 같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선한 의도가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 어르신들에게 낯설지 않죠. 운동은 꾸준함이 핵심이지 강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계세요. 마라톤은 못하지만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거든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보다 건강하게 가는 게 먼저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